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바이러스와 살아간다라는 책을 강양구 기자와 함께 쓴 이재갑 교수 나와 계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는 바이러스와 살아간다. 지난 시간에 이게 영화 판권이 계약됐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 언제 어떤 식으로 영화화가 될지는 뭐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이재갑 역할을 어떤 배우가 했으면 좋겠다. 그거 이런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거를 너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입으로 얘기하기 너무 좀 창피하게. 그러니까 이재갑 교수님이 참 이렇게 책을 한 권 펴내시고 약간 들뜨셨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좀 말하기 쑥스러운데 누구라 주장합니까? 본인을 롤모델로 하는 감염내과 의사가 있다면 네. 정우성 씨가 맡으면 좋겠다. 그냥 저의 그냥 꿈입니다. 제가 정우성 씨를 너무 좋아하는데 네. 영화에서 이 역할을 맡아주면 너무 얼굴도 너무 좋을 것 잘생기고 뭐 선하고 뭐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정우성 씨가 네. 맡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감염내과 의사치고 너무 잘생긴 거 아니냐. 같아서. 감염내과를 또 이렇게 너무 무시하시죠. 아니, 감염내과 의사 치고가 아니라 뭐 그 앞에 뭐라고 넣어도 뭐 치고는 너무 잘생겼다. 뭐 누굴 어떤 직업을 넣어도 다 똑같죠, 그거야. 그렇죠. 그 이순위는 혹시 없습니까? 정우성님은 뭐 해주시면 기쁘긴 한데. 네. 저는 정우성 외에는 생각해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주 그냥 정우성 씨가 그 역할을 맡지 않으면 계약 파기하겠다라는 이런. 제가 강양구 기자 역할할 사람도 이미 생각했습니다. 그건 누가 그 얘기 하지 마세요. 누가 했으면 좋겠어요. 하지 마세요. 성이 같아요. 정 씨예요? 예? 아니. 강씨? 강씨. 하지 마세요. 예. 욕 먹어요. 하지 마세요. 강동원이요? 예. 설마? 강동원. 아니 제가 강동원 저는 강동원의 강자도 꺼내본 적이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아니 강동원 씨하고 되게 이렇게 분위기가 비슷할 것 같아서. 아니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되게 지적인 본인 지적인 YG는 이미지도 있고. 본인 역할을 누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특별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여자만 아니면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 만약에 YG 역할로는 어떤 배우가 하면 좋겠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다음 시간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우성 님 말고 딴 분 더 어울리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갑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 혹시, 그럼 이제 검색해보시면 사진이 많이 나옵니다. 영상도 많이 나오고. 자, 그런데 좀 이렇게 좀 아득한 상황일 것 같긴 해요. 아득한 상황이 아니라 기쁜 상황일 것 같긴 해요. 영화로 만들어지는 상황이. 영화로 만들어진다면 어쨌든 간에 이 고통의 시간이 지나간 다음일 것 아니에요. 그래야겠죠, 아무래도. 네, 그리고 사람들이 이 고통의 시간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다시 반추할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생긴 때일 것 아니에요. 그 이 책을 쓰면서 이 책 그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가장 황당한 사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황당한 일은, 이제 한 몇 달 동안 책을 썼단 말입니다. 근데 책이 이제 인쇄되는 동안에 코로나가 완전 종식됐어. 그래서 아무도 이제 코로나에 관심이 없어. 그럼 이 책이 안 팔리겠죠. 망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럴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생각하신 거죠, 두 분 다? 예. 근데 어차피 이미 저희가 3월에 계약할 때부터 이거 되게 오래 갈 거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어차피 1, 2년 이상 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었고, 그래서 오히려 더 시작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종식 때도 필요할 거라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빨리 없어져도 기록이 100일의 기록들이 남아야 저희가 다음에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한 어떻든 이제 가이드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사실 했었습니다. 그렇긴 하겠네요. 네, 그런데 또 다른 바이러스가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 최근에 이재갑 교수님이랑 저랑 이제 이런 대화를 나누긴 하는데, 이거 빨리 개정판을 내야 되는 것 아니냐. 혹은 속편 같은 것들을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재갑 교수님은 그렇게 지금 상황을 인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개정판을 낸다면 어떤 부분을 추가하고 싶어서 개정판을 얘기하는 겁니까? 개정판 부분들은 이제 이제 백신과 관련된 얘기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빠져 있고, 백신, 특히 이번에 독감 백신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빠져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가별로 어떻게 대응했었는지 1차 유행 이후에 국가별의 성적표가 다 다르게 나타났잖아요. 아하.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측면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2차나 이제 3차 유행 맞으면서 느끼는 거는 왜 우리는 맞을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가. 이제 그 부분, 왜 우리가 가진 어떤 구조가 잘못됐길래 왜 우리는 1차 유행 때도 이게 문제라고 했었고 2차 유행 때도 이게 문제라고 그랬는데 3차 유행 때도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대로일까? 이 부분은 꼭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저도 이제 이 책을 읽은 사람으로서 요거를 이제 전면 개정판, 그 모든 원고를 다 막 손보고 군데군데 첨가하고 하는 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얼마나 바쁜지 알기 때문에 그거 포기하시고 개정판을 쓴다면 4부를 추가로 더 쓰는 방식으로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정 증보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원고가 쓰여진 시점보다 뭐 가령 뭐 6개월 후에 추가로 우리가 작업을 해서 덧붙였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개정판 나오려면은 책이 그래도 한 3, 4쇄 정도는 팔려야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판매는 어떻습니까? 한 3개월 지났는데 지금 제세 찍었어요. 네. 최소한 이제 손익분기점은 일단 지나갔다. 그러니까 이재갑 교수님의 명성에 비하면 책의 판매 추이가 그렇게 폭발적이지는 않은 거죠. 근데 저는 그게 또 저 때문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또 이런 댓글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 이재갑 보고 살려고 그랬더니 강량구 이름 보고 못 사겠다. 그런 분들의 마음도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심지어는 또 이렇게 또 제 또 그 페이스북에 댓글들 중에는 네. 해명하라고 뭘 해명해요? 이재갑 교수랑 같이 책을 낸 경위를 해명하라고 또 저한테 또 따져묻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강양구 이름 보고 살려고 했는데 이재갑 때문에 못 사겠다라는 쪽입니까? 네, 그래서 이제 출판사 입장에서는 엄청 곤욕스러울 것 같아요. 오호. 이렇게 서로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나기보다는 서로 마이너스 효과가 나는 이 저자 둘이 자기들끼리는 친하고 좋은데 네. 그 외부에서 보기에는 외부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저를 좋아하는 사람하고 강한규 기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겹치는 사람이 3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이재갑 교수님께 굉장히 영향력이 큰 이제 유튜브 채널 방송에서 코로나와 관련된 책 중에서 추천할 만한 책을 한번 권해주시라고 부탁을 받으셨대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재갑 교수님께서 쓰신 책이 있잖아요. 우리는 바이러스와 살아간다. 네. 그래서 이 책을 얘기했더니 허허 하고 헛웃음을 짓고서 그냥 끊었다고. 아이고 참, 네 어렵네요. 네. 그 최근에 그 SNS에서 어떤 외국 사람이 포스팅한 내용인데 참 인상적이었던 게 올해 가장 부정적인, 그러니까 네거티브, 올해 가장 네거티브한 의미로 쓰이는 단어 포지티브라고 그런 표현을 누가 했더라고요. 아주 되게 좋은 네 멋진 말이죠. 원래 포지티브는 참 포지티브한 건데 네. 이 지금은 네거티브한 의미로 계속 쓰이고 있는 이런 말입니다. 그 참 이제 안 읽으신 분들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도대체 바이러스 이야기, 코로나 때문에 막 약한 골이 나오고 막 정치 사회 분야, 과학 얘기 나오는 책인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게 영화화 얘기가 나오느냐? 도대체 그 르뽀 형식이라는 일부는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얼마나 흥미진진하길래 그 뭔가 이렇게 대중성을 추구하는 영화계 관계자들이 의사 타진을 한 것도 아니고 이미 도장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죠? 네. 네, 계약을 했다. 그러니까 심지어 계약금도 입금됐을 거 아닙니까? 입금됐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굉장히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영향력이 큰 큰 영화사의 오. 이제 대표님께서 그러면 직접- 진짜로 막 정우성 막 강동원급의 이렇게 배우도 캐스팅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네. 본인이 한번 말해보세요. 진짜 이게 좀 영화적으로 이게 막 드라마틱합니까? 근데 일부가? 심지어 뒷얘기 조금만 더 드리면은 무엇이라고 출판사에 의뢰를 했냐면 혹시 이거 다른 곳에서도 문의가 많이 오지 않았냐. 약간 되게 걱정하면서 연락을 한 거예요. 이미 판권이 다른 데로 넘어갔을까 봐서. 오호. 혹시 다른 데도 관심을 보이고 있으면 입찰합시다. 뭐 이런 뜻으로.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그 계약할 때 계약금이나 이런 단위들이 올라가니까 좀 걱정이 돼가지고 그렇게 물으셨던 것 같아요. 그 어쨌든 그렇게 그 영화사에서 관심을 보일 만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쓰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아마도 그 이제 처음 100일간의 기록 자체가 조금
이게 현실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러니까 현실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기에는 이 상황이 너무 다이나믹하게 돌아갔고 이거 너무 좀 뭐라 그럴까요? 이게 현실이 너무 영화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추후에 이제 그 영화 같은 한국이 어떻게 초기에 대응을 했었고 여러 가지 논란을 어떻게 이제 극복해 나갔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책을 읽은 사람 중에 대부분이 그 100일간의 기록들을 보면서 되게 현장감 있고 내가 몰랐던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해 준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흥미로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뭐 영화 되면 참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영화라는 게 뭐 영화 한 편 때문에 수많은 또 세상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니까 기대가 되는데 하여튼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돼야 뭐 영화가 만들어지든지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이재갑 교수님이랑 저랑은 또 이 책을 통해서 흥미로운 경험들도 같이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굉장히 영향력 있는 또 다른 유튜브 채널 중에 김미경 TV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 있잖아요. 네. 근데 김미경 TV의 그 주인장의 김미경 대표가 이 책을 직접 픽했어요. 오호.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굉장히 많은 출판사에서 김미경 TV에서 김미경 대표가 소개를 하면 책 판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식으로 김미경 대표한테 책을 많이 들이미나 봐요. 오호. 그래서 심지어는 뭐 굉장히 많은 금액의 광고비를 출판사에서 제안을 하더라도 김미경 대표가 본인이 보기에 관심이 안 생기거나 이 책 별로야 그러면 네. 본인이 제작비 보기에, 줘도 안 돼. 네, 본인이 보기에 김미경 TV 시청자들에게 권할 만한 책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안 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오호. 그런데 이 책은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온 거죠. 그런 경우에는 출연료 받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지만 김미경 TV의 위상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네. 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재갑 교수랑 강양구 기자를 출연시켜가지고 본인이 인터뷰를 하고 싶다라고 특별히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이재갑 교수님이랑 저랑 그 기꺼이 연남동에 있는 김미경 TV 스튜디오에 가가지고 그러면 우리 저 김미경 대표 연락처 알고 있습니까? 연락처도 알고 있고요. 주소 압니까 주소? 그날 패친도 신청하셨어요. 아니 그 전화번호는 필요 없고요. 주소 아시면 여행 준비 기술도 좀 보여드릴까요? 제가 주소 알아다 드릴게요. 아이 참. 아니 지금 또 아니, 이쯤에 또 아니, 여행 준비 기술. 그분도 여행 못 가가지고 되게 괴로울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요즘에 그 김미경 대표가 진짜 위드 코로나 또 코로나 유행 이후에 한국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런 고민들을 나누는데 이 책이 참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서 한 1시간 좀 넘게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20분짜리로 짧게 편집되어 가지고 인터넷에도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그때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원래 되게 좋아하는 분이었는데 같이 만나고 얘기하니까 되게 전반적인 사회 현상에 대한 이해폭이 상당히 넓으시더라고요. 예. 사실 이제 저는 뭐 다 잊어버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저 의과대학에서 바이러스 공부도 좀 했고 이재갑 교수나 YG나 다른 뭐 채널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계속 만나서 대화를 해왔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면서 막 특별히 그래 와 멋있다 뭐 이거 진짜 몰랐던 얘기다 사실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적긴 했습니다. 근데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네네. 그래야 되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 몇몇 군데에서는 야 정말 이런 내용 뭐 이런 거 진짜 몰랐던 내용이다 이런 거 많이 있었는데요. 뭐 지금 이제 휘적휘적 하다 보니까 줄친 부분 하나 나오는데 그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노동부 장관을 지낸 경제학자 로버트 라이시 코로나 시대의 4가지 계급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뭐 YG가 직접 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런 얘기는 어디서 알고 이렇게 훌륭하게 소개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로버트 라이시가 자신의 칼럼을 쓰고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그러니까 그 4가지 계급 나눠놓은 거 너무 근사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원격 근무가 가능한 노동자인 거죠. 미국 노동자의 한 35% 정도인데 그러니까 노트북으로 업무를 할 수 있고 화상회의를 하거나 전자문서를 다룰 수 있는 그런 계급을 그 영어 원문으로 뭐라고 했더라고요? 더 리모트라고 리모트. 리모트. 그러니까 이제 네. 위기를 잘 건널 수 있는 계급이죠. 음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더 에센셜스라고 영어로 써놨는데 한 30% 정도니까 필수 노동자들, 의사, 간호사, 이재갑 교수님 같은 분이죠. 경찰관, 소방관, 군인, 뭐 택배 노동자 같은 분들.
위기 상황에서 꼭 필요한 일을 해내는 사람들입니다만은 그리고 일자리도 잃지 않지만 바이러스 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분들. 택배 노동자가 거기에 들어가는군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더 unpaid, 그러니까 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에요. unpaid. 네. 그러니까 식당 등에서 일하거나 제조업체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인데 바이러스가 유행하면 무급 휴가를 받거나 직장을 잃은 사람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항공업계 이제 노동자들, 여행업계, 그러니까 그리고 뭐 이제 그 100만 원 유급 휴가를 받은 분 중에 20대 승무원 중에서 최근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도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일 테고요. 네 번째는 어떤 계급입니까? 네 번째는 영어로는 더 포가튼이에요. 포 같은 예. 잊혀진 사람들. 잊혀진 사람들. 그러니까 감옥이나 노숙인 혹은 집세를 아끼려고 좁은 집에서 함께 지내는 이주 노동자. 이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불가능한 공간에 머무르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 위험도 높고 뭐 이런 분들인 거죠. 자, 이런 이제 그 보면 이 네 가지 중에서 첫 번째 더 리모트라는 사람들 그룹 빼고는 다 지금 안타까운 상황.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식의 그 문제들 이런 거를 감염내과 의사도 고민을 하는 거죠. 사실 이제 이 부분을 더 고민하게 됐던 상황들이요. 그러니까 더 그레이트 베링턴 선언하고 존 스노우 레터 이 두 가지가 한번 미국에서 10월쯤에 아주 대별되게 한번 세게 부딪힌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 강양구 기자 그 얘기를 처음 해줬을 때 그때는 그렇지 생각을 했는데 그 상황에서 제일 든 게 뭐냐면 그레이트 베링턴 선언을 보게 되면 어떤 거냐면 고위험군들만 잘 보호하고 경제적인 활동들을 는 이제 풀어줘서 이렇게 경제를 이제 뭐 살려가지고 뭐 자살자나 뭐 이런 사람들 줄여야 되는 방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고 존 스노우는 서한은 우리 영국에서 그 영국 런던에서 콜레라 막았던 존 스노우 이름을 따서 일단 가학적인 방역의 방법을 통해서 일단은 유행 자체를 줄여야 고위험군들이 감염들을 막는다 이런 거였는데 사실 내용을 보면 방역에 대한 시각차인데 근데 저는 그걸 어떻게 봤었냐면 그레이트 베링턴은 가진 자들의 선언이다. 그러니까 유행이 장기화되니까 이제 돈이 많은 이런 그룹들도 자기가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좀 더 이제 소득이 더 늘어날 수도 있었는데 이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그냥 일단은 경제적인 활동을 재개해야 되니까 그냥 소위 말하면 이제 멋진 표현인 거죠. 그냥 고위험군들만 잘 보호해가지고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경제활동하게 해가지고 경제를 돌아가게 해가지고 우리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이런 그런 의미인데 거꾸로 보면 일단은 자기가 돈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일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기의 소득을 지키려는 그런 거로밖에 사실 안 보였거든요. 저는 그 선언을 보면서 희생을 전제로 한 방역인 거죠. 네, 그렇죠. 희생을 전제로. 근데 고위험군을 따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처음에 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사망률 높지 않다고 막 얘기하는데 지금 막 사망률 올라가고 막 어르신을 돌아가시는 것들 하면서 사망 치솟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주장이 나오는 걸 보면서 제일 먼저 강양구 기자가 책에서 얘기했던 그 내용이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 간단하게 말하면 하여튼 그레이트 베링턴하고 그 존 스노우 선언인가요? 그것도? 존 스노우 레터. 네. 그 서한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레이트 베링턴 선언은 뭐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조금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은 뭐 경제와 방역을 동시에 추구하자 이런 쪽인 거고 존 스노우 레터는 방역을 철저히 하는 게 오히려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은 치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레이트 베링턴은 그냥 단순한 지명이잖아요. 네, 지명이죠. 이번에 새로 나온 네. 어디 저 동북부의 그 매사추세츠인가요? 어디? 근데 이게 존 스노우는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그 콜레라를 처음 규명했다고 해야 되나요? 콜레라 균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게 하여튼, 물을 통해서 전파된다는 걸 확인해서 확인한 그 사람이잖아요. 존 스노우. 그 존 스노우라는 이름을 굳이 붙인 거는 뭐라 그럴까요? 전염병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갈 뿐더러 더 사회의 약한 고리를 더 공격한다. 뭐 이런 오래된 어떤 감염내과 감염의학하는 분들의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약간 좀 반영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방역은 가학적이어야 된다. 가학적인 수단을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그런 감염의 원인들을 찾아내고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런던의 그런 콜레라라는 병이 유행하는 것 자체를 차단을 해서 런던 자체가 살아날 수 있게 해야 되는. 그러니까 런던이라는 도시가 망할 뻔했는데 런던이라는 도시가 도시로서 역할을 가능하게 한 게 존 스노우의 그런 과학적인 역학적인 접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방역을 할 때 그런 그레이트 베링턴에서 선언된 그런 내용들이 비과학적임에도 그게 되게 과학적인 것처럼 포장해서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제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존 스노우 선언들이 나오게 된 거거든요. 가학적이라고 과학적 하는 들리는데 예. 과학적인 예, 거를 과학적이다. 지금 예. 발음이 안 좋아서 예, 자꾸 계속 과학적, 비과학적 이렇게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대비를 보면서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를 했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책에서 이재갑 교수님이랑 저랑 계속해서 반복했던 문제들이 바이러스 유행이 30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혀 나아지지 않고 반복되고 있고 그런 유행이 심해지면은 또 항상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분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책에다도 써놨어요. 그러니까 3월에 이제 독일의 그 메르켈 총리가 독일 시민들에게 이 바이러스 유행 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들을 알리면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직접 브리핑하고 경고를 하면서 마무리를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의 이성 그리고 우리의 연대 그리고 우리의 서로 간의 연민이 지금 시험대에 올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험대를 잘 극복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딱 그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 이재갑 교수는 런던 가봤죠. 네. 존 스노우 펍 갔었습니까? 아니 못 갔습니다. 그 있는 건 알죠. 예, 예. 존 스노우 얘기하니까 이제 저 같은 이제 여행 준비하는 이제 취미 인자들은 이 틈에 또 여행 준비의 기술. 제가 지금 메르켈 총리의 그 감동적인 얘기를 했는데 이 틈에 또 여행 준비의 기술 홍보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존 스노우라는 술집이 있어요. 런던에 가면 그 실제로 그 존 스노우라는 사람이 네. 거기 가서 자주 술을 먹었대나 뭐 하여튼 그래갖고 이름이 붙어 있는 펍이고 그 펍 앞에 그 펌프 상이 굉장히 유명한 그 감염내과나 이 전염병 관리하는 사람들한테는 유명한 장소인데 정작 이재갑 교수는 존재는 알지만 가보진 않았군요. 왜 못 갔냐면 네. 제가 런던에 간 게 에볼라 파견할 때 런던에 근처에 있는 2시간 떨어져 있는 데서 훈련을 받아서 잠깐 거쳐가지고 거기를 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런던은 정말 이렇게 그 에볼라 때문에 가기 전에 2시간인가 있었고 또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출장 간 것도 아니고 그냥 거쳐 간 거군요. 예, 에볼라 훈련 받으려고 런던 들렸다가 그 주변에 있는 옥스퍼드라는 지역에 가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저는 놀러 갔다 오신 줄 알고 다음에 놀러 가면 존 예. 스노우 그 펍 앞에서 그 예. 펌프 앞에서 사진 한 장 예, 그런 찍어서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인스타에 좀 올리고 네. 이 대목에서 이재갑 교수님 지금 상황 어떻게 보는지 책걸상 애청자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테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패턴 자체가 저희가 제일 지금 걱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제 유럽의 초기 유행 상황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젊은층 중심으로 확산됐고 특정한 어떤 뭐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특정한 어떤 집단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 감염이 만연한 형태로 계속 늘어나는 패턴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이 1차 유행 겪었는데도 2차 유행의 조짐이 있었을 때 선제적으로 막 개입을 못했던 게 뭐냐면 젊은 층들 중심의 발병이니까 의료 체계 자체 부담을 크게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자가 발생을 안 하다 보니까 그냥 예상보다 확진자는 늘어나는데 사망자가 별로 발생 안 하네. 그러면서 약간 주춤한 것도 있고요. 또 다음에 두 번째는 1차 유행이나 이제 이때 너무 많은 이제 그런 그 자원들을 소모를 한 거죠. 많은 비용들이 나가니까 지금 쓸 돈이 별로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락다운을 걸더라도 락다운에 걸려 피해보는 사람한테 뭔가를 줘야지 락다운을 걸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유행의 중간을 놓쳐버리고 확 나빠지는 상황을 되면서 이제 사망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들이 된 건데 지금의 한국의 상황이 지금 선제적으로 그걸 접근하지 않으면 미국이나 유럽의 상황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들이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빨리 격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의 전철을 따라가지 않으려면 그런 부분 때문에 강하게 좀 어필하고 언론에도 강하게 얘기를 했었던 게 그래서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이 방송은 물론 오늘로부터 일주일 있다가 나가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2단계로 격상을 한 다음에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 이 방송이 나갈 텐데 네. 그러니까 마음 같아서는 그때는
방역 당국이 기대하는 것처럼 바이러스 확산세가 조금 줄어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지금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게 빨리 줄어들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입니다. 이 1.5하고 2단계하고의 차이보다 2단계와 2.5단계의 차이가 큰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네. 좀 보면 네. 2.5로 올려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현 이게 시점에서? 이번 주말 상황, 이번 주 상황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이제 감염자 등산조사 2.0 올랐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이 두 명을 두 감염시킬 명을, 수 있다는 있는 이야기잖아요. 상황인데 그게 이제 이번 주에 2 미만으로 떨궈지기 시작하면서 전반적인 유행이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하면 2.5단계 없이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번 주말까지 계속 확진자 증가돼서 뭐 400명, 500명, 600명 이렇게 넘어가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거는 2.5단계가 돼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유럽이나 미국처럼 락다운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상황들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2단계에서 얼마나 잘 잡아내니까 더 중요한 건 2단계를 올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단계를 할 만큼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지쳐 있지만 다시 한번 좀 이제 이 노력을 최대한 해주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방송이 될 때쯤에 적어도 300명대를 유지하면서 갔으면 어느 정도 성공한 거예요. 적어도 300명대 유지하고 이제 더 피크를 더 올라가지 않으면. 근데 만약에 그 방송 나갈 때 600명, 700명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거 상황이 완전히 나빠지는 거기 때문에 더 강한 방법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 이 대목에서 굉장히 무서운 인용을 제가 해보자면 그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출처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진짜 300일 넘게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을 취재하면서 실감을 하는데 바이러스의 시간은 바이러스가 결정한다라고 네.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많은 전문가들이나 많은 시민들이 그 뭔가 바이러스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바이러스의 시간은 바이러스가 결정을 하고 그 바이러스 시간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시민들이 얼마나 접촉이라든가 이동을 자제하는 것인가 그게 가장 유일한 변수이기 때문에 저는 그 대목을 좀 많은 분들이 실천에 옮겨서 이번 3차 유행의 위기도 잘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우리는 바이러스와 살아간다 개정판의 필요성이 조금 더 적어지겠죠. 네. 자, 코로나 확산을 저지하는데 가장 적합한 가장 공이 큰 분들 중에 책걸상 애청자 같은 분들이 있죠.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약속 뭐 좀 더 줄이고 집에서 열심히 책 읽으시고 사실 귀찮죠.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꾸 보자 그러면 무서운데 자꾸 보자 그러면 책 좋아하는 분들은 요즘 좋아할지도 몰라요. 이렇게 자꾸 막 약속하지 말라 그러고 만나지 말라 그러니까. 책에도 사실 그 얘기 나왔어요. 네네. 책 읽는 거는 정말 안전한 그러니까 거다. 네. 네. 책을 통해서는 절대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습니다. 네. 또 그리고 이제 그렇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타인과 연대하고 배려하는 결과까지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본인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동이라든가 접촉을 최소화하면은 그 연장선상에서 자연스럽게 바이러스 유행이 잦아들고 그러면 그가 바이러스가 유행했을 때 힘들 수밖에 없는 사회의 약한 고리에 계시는 분들을 보호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실천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는 바이러스와 살아간다. 읽으면 막 유쾌해지고 기분 좋아지는 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이 힘든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잘 넘길 수 있을지 그리고 넘긴 다음에는 그 다음번에 또 찾아올 위기를 대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정말 풍부하게 담겨 있는 이 시대에 참 시의적절한 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오늘 이재갑 교수님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 양반 가야 됩니다 지금. 네, 이재갑 교수님 또 예를 들어 지금 은평구 보건소 가가지고 또 그 보건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문들을 해주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아쉽지만은 오늘 보내드리고요. 혹시 오늘 못다한 얘기는 다음번에 저희가 바이러스나 뭐 감염병 관련된 다른 책을 할 때 그때 또 전문가로 한번 모시거나 다른 기회를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재갑 교수님 감사합니다. 건강 주의하시고요.